하지만 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렌즈가 반짝거림도 많고 빛 번짐도 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이죠. 환자분들이 나는 먼 것도 보고 싶고 운전도 하고 싶고 가까운 것도 잘 보고 싶고 컴퓨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잘 보고 싶고 다 잘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떤 렌즈를 넣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 잘 보는 완벽한 렌즈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고 싶은 것 중에 어떤 거는 꼭 보고 싶은지를 이제 여쭤보고 이제 여러 가지 렌즈들에 대한 옵션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에 단초점을 할 것인지 다초점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이 나는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되는지 단초점 렌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 할머니는 분명히 단초점 렌즈를 했는데 가까운 거 되게 잘 보인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나는 단초점 렌즈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옆집 할아버지는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가까운 거랑 먼 거랑 또 잘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러면 다초점 렌즈는 하면 안 되는 걸까? 그러면 저는 단초점 렌즈를 해야 될까요?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내가 단초점을 해야 될지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내장 수술을 2만 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초점 렌즈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다초점과 단초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정말 딱 하나만 보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멀리만 보이면 중간거리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만 보이게 대부분 옛날에는 넣었었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도 돋보기를 쓰고 드셔야 되는 거죠. 다초점 렌즈를 넣게 되면 멀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3개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단초점의 원거리보다는 선명도가 약간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는 정말 딱 하나라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단초점,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자재로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멀리도 보고 싶고 운전하다 내비게이션도 보고 싶다 하신다 그러면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다초점 렌즈를 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단초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게 되냐면요, 20대 때는 멀리를 볼 땐 또 멀리만 보이고요, 여기를 볼 땐 또 여기만 보이고 그렇게 하나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초점이랑 같거든요. 근데 단초점 렌즈와 다른 점은 단초점은 그 거리를 딱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결정하기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핸드폰도 보고 싶고 밥 먹을 때 밥알도 생선가시도 바르고 싶고 그리고 물건 살 때 영수증도 보고 싶고 손톱도 내가 깎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으니까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거죠. 멀리와 중간거리와 가까운 것들이 그냥 다 같이 보이게 됩니다. 다 같이 보이면요, 빛이 나눠서 보기 때문에 조금 하나를 집중해서 선명하게 보는 것보다는 선명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다초점 렌즈는 이렇게 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에는 다양한 도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링처럼 이렇게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맨 가운데는 멀리 잘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 중간거리, 멀리 가까이 중간거리 멀리 이렇게 섞어서 도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링이 많을수록 기능이 더 뛰어났었는데요, 링이 많을수록 또 빛 번짐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같은 다초점 렌즈인데도 이렇게 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초점 안경과 비슷한데요, 위에 거는 멀리를 잘 보게 하는 도수고 아래는 가까운 걸 잘 보게 하는 도수가 들어가서 두 가지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다초점 안경을 쓴 것처럼 이렇게 내리 깔아야 보이는 건 아니고 동공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앞을 쳐다보고 있어도 멀리랑 가까이가 둘 다 잘 보이게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링이 없는 다초점 렌즈를 굴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하고, 링이 있는 걸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절이 돼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절형 렌즈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이중 초점인 반면에 조금 더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전혀 반사되는 게 없이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100%의 빛을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링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 모서리로 좀 반사가 돼서 빛이 튕겨서 나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만큼 빛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은 얘보다는 선명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링이 많은 것, 그리고 중간 것, 그리고 아예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링이 많은 것은 회절형 렌즈라고 해서 예전에는 리사틀이라고 이런 렌즈가 나왔었고, 요즘은 가장 많이 흔하게 쓰시는 게 클라레온 파놉틱스 렌즈와 시너지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링이 많을수록 기능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멀리 중간거리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입니다. 하지만 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렌즈가 반짝거림도 많고 빛 번짐도 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막과
망막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렌즈를 권유드리지 않고, 그런 분들이 넣게 되면 빛번짐도 너무 심하고 어떠한 거리도 선명하게 보이는 게 없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막과 망막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쓸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파놉틱스 시너지 너무 유명한 렌즈인데요. 어떤 환자분한테서는 더 그것보다 선호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시즌과 렌티스라는 렌즈인데요. 이 렌즈들은 각막과 망막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초점 렌즈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렌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게 굉장히 선명하고 빛이 100%다 통과를 하고 반사되는 게 없습니다. 빛을 전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명도도 높습니다. 망막과 각막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건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걱정되시는 분들까지도 안전하게 이 렌즈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리시즌이라는 렌즈는 가까운 것도 약간 50cm에서 보이고, 그리고 먼 것이 보이고 중간거리가 또 안 보여요. 얘는 중간거리를 보이는 링이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이지만, 이 렌즈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옛날에 나온 렌즈인데 괜찮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 렌즈를 끼고 중간거리가 잘 보일지언정 먼 것과 가까운 것이 선명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과 망막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서 쓸 수 있는 다초점 렌즈로 이 렌즈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건 중간거리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것도 아무래도 시너지 파놉틱스보다는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개선이 안 될까라는 고민 끝에 최근에 나온 렌즈가 바로 이 렌즈입니다. 지메트릭이라는 일본 호야에서 올해 나온 렌즈인데, 이 렌즈는 보시다시피 링이 8개로 기존에 15개 이상이었던 시너지 파놉틱스보다 링이 작습니다. 링이 적을수록 반사율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빛 투과율이 높아서 선명도가 좀 더 높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링이 있고 주변부는 아까 이러한 렌즈들처럼 그냥 면적으로 되어 있는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의 장점은 각막과 망막이 조금 나쁘신 분들한테도 적응이 뛰어나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빛번짐이 확실히 이렇게 링이 많은 렌즈들보다는 확실히 적습니다. 이 렌즈가 이러한 면적으로 된 렌즈에 비해서 장점은 중간거리가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너지 파놉틱스 그리고 렌티스 프리시즌, 그 면적으로 된 것과 링이 많은 것의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 렌즈를 제가 이제 각막과 망막이 좀 좋지 않으신데 중간거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렌즈도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면적으로 된 렌즈들이 선명도가 뛰어나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아예 빛번짐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초점 같은 그런 다초점 렌즈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퓨어시란 렌즈인데요. 이런 렌즈들을 이제 연속 초점 렌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엔스, 퓨어시, 아이소퓨어, BBT 이런 렌즈들이 다 그런 렌즈들이고, 최근에 퓨어시란 렌즈가 조금 더 아이엔스보다 가까운 게 보이는 렌즈로 나왔는데요. 그런 렌즈들은 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이 없고 정말 단초점과 같은 렌즈인데요. 그렇지만 가운데에 약간의 작은 돋보기가 들어 있습니다. 빛번짐도 전혀 없고 거의 단초점과 같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까운 것들이 이런 링이 많은 렌즈들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초점 렌즈는 크게 링이 많은 것, 그리고 링이 아예 없는 면적으로 된 렌즈, 그리고 그 중간에 링이 조금만 있는 렌즈, 그리고 아예 면적도 없고 단초점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돋보기가 들어있는 렌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링이 많은 렌즈는 정말 가까운 거, 중간거리, 먼 거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지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예민한 렌즈여서 각막과 망막이 정말 건강하고 눈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는 렌즈고요. 먼 것과 가까운 것만 보이거든요. 눈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안구건조증이 심하다든지 망막에 문제가 있거나 각막이 우둘투둘하신 분들은 링이 많은 렌즈보다는 면적으로 된 렌즈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서 난 중간거리도 보고 싶은데 빛번짐을 좀 줄이고 싶다 해서 새로 나온 이제 이런 링이 작은 렌즈들,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의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번짐이 아예 싫다, 너무 무섭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이엔스라든지 퓨어시라든지 하는 EDF 렌즈도 있는데, 빛번짐도 아예 없고 정말 단초점 같지만 한계점은 가까운 곳은 결국 돋보기를 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다초점 렌즈들이 나왔고 점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성능이 점점 좋은 렌즈들이 나오길 기대했는데요. 성능이 좋은 만큼 예민해서 결국에는 이 렌즈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이제는 성능이 아니라 안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좀 더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초점 렌즈를 쓰고 싶다 해서 이제 링이 좀 더 적어지고 성능은 좀 더 적더라도 빛번짐이 적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트릭이라든지 아이엔스나
앞으로 나올 POC가 좀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계속 좋은 렌즈들이 앞으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 실험 단계지만 조절이 되는 렌즈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최신 렌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